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면 돼요? 네, 말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항상 이렇게 인사하면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제 10회차 우리 미소건강 초장수 체험팀 코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회차죠. 자, 오늘 내용은요. 먼저 미소건강 코치 교육과정 안내를 좀 드리고 나서 시작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학원에 계신 분들이죠? 아닌 사람 있나요? 없죠? 지금 방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대학원 수업을 듣는데요. 예. 예, 유튜브 주소로 유튜브로 듣거나 하시는 보시면 볼수 분들은 있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미소건강 코치 교육 과정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제가 이 부분 영상은 따로 빼서 그 대학원에 있는 영상을 영상 속에 넣어 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시간을 좀 빼서 아끼도록 하고요. 나머지 여기 현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자, 그러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미소건강 코칭은 이번이 지금 10회 차인데 실제로는 한 12회쯤 돼요. 근데 어쨌든 이번 건강 코칭에서 체험단 코칭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이 되고 이후는 우리 셀프 코칭, 셀프 코치, 그 다음에 체험 헬프 코치 교육 과정에서 매주 또는 매월, 헬프 코치는 매주 그 교육이 추가 교육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풀어가도록, 그리고 이제 체험단도 어쩌면 이제 현재 체험단은 다시 재편성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코치 교육 기점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또 세부적으로 다루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또 따로 안내해 드리고요. 오늘이 일단 우리 체험단 코칭은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제 다른 형태로 코칭이 진행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9대 영양소 지난번에 물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오늘 추가로 좀 마지막으로 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물 건강의 개요에 대해서 다뤘었죠. 혹시 마이크 오프를 좀 해주세요, 다들. 예, 마이크 오프 해주시고. 네, 됐고. 네, 됐습니다. 구남일 선생님, 마이크 오프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 물 건강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죠. 물의 건강 효과, 물의 순환 과정, 체내물의 비율, 뭐 이런 등등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물 건강의 상식에 속하는 거죠. 네. 오늘은 물 건강의 원리, 물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 건강은 크게 세 가지 질병의 근원과 해결의 관점에서 체내 수분의 중요성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분 부족 조절을 어떻게 기능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질병의 근원과 해결은 질병 종류를 좀 나누면 일반적으로 10대
이제 질병,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그런 병들로 보죠. 암과 심장의 뇌질환, 고혈압, 염증성, 감염성, 뇌분비, 염증성 질환은 이런 것들, 감염성은 간염,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상당히 많죠. 간염이 분류를 보면 B형 간염, C형 간염 나눠져 있습니다. 뇌분비 질환으로는 호르몬이죠. 호르몬이 굉장히 큰 질병 중 하나입니다. 호르몬 분비가 잘 안되면 체내 항상성 유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소화기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 종류가 있는데, 질병 원인을 비교해 보면 이게 전문가 영역과 개인의 영역으로 나누는데, 전문가 영역에서는 그게 질병 원인은 세 가지로 봅니다. 유전적 요인, 병균 감염 요인, 독성 물질. 꼭 기억해 놓으세요. 질병의 세 요소. 이제 한 가지가 개인 영역인데,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은 틀림없이 이 세 개와 이 개인 영역에서, 개인 영역은 생활습관병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는 실제로 비중으로 보면요 1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이게 90%죠. 현대 과학이 밝혀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전병, 병균 감염, 독성물질 요거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전병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를 통한 위암, 간암 등등이죠. 그 다음에 독성물질은 항생제, 방부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영역에서 요거는 크게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죠. 10%니까 거기다가 또 요것만 잘해버리면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생활 습관을 살펴보면 질병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죠. 어떻게 해서 생활 습관이 병을 만드느냐. 자, 질병 원리를 보면 인간의 에너지를 합성을 하죠. 자, 회사 재료가 뭐죠? 그게 3대 영양소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가 있어요. 그리고 생성 도구를 보면 엔자임, 효소죠. 효소에 의해서 이 세 가지가 합성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효소가 요거를 태우는 거죠. 이게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생성 결과로 우리는 에너지를 얻게 되죠. 생존의 필수적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뗄감을 떼고 나면 열도 얻지만 동시에 뭘 얻죠? 연기. 우리 몸으로 말하면 노폐물이죠. 이게 이제 질병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동시에 그 산소가 활성산소로 바뀌죠. 여기서 영양소를 태울 때 나오는 노폐물. 이게 질병의 원인이죠. 자, 그러니까 에너지 합성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발생하는데, 노폐물 발생을 보면 탄수화물에서는 이런 노폐물이 나옵니다. 자, 이산화탄소, 고혈당,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아서 당뇨로 나가고 젖산, 근육 속에서 생기는데 가득 차면 피로감이 느껴지죠. 우리 저기 팔굽혀펴기 어느 수치에 달하면 막 힘들어서 못하겠죠. 그때 쌓인 게 젖산입니다. 어쨌든 이 탄수화물이 노폐물을 만들고 그 노폐물 질병으로 인해서 당뇨병이라든지 만성 피로증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 연소가 되면서 고중성 지방이 나타나고 고지방산, 고콜레스테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질병이 비만, 동맥, 고혈압, 심장, 뇌질환 등등이고요. 노폐를 비교해 보면 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암 발병이 급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어때요?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을 연소시키거나 아니면 당연히 지방을 좀 적게 섭취하거나. 자, 이렇게 해서
생기는 노폐물을 막아내는 것, 그게 필요하겠죠. 단백질의 경우 노폐물 종류는 암모니아, 예, 그 다음에 요소라는 거 있죠. 예, 요소, 신장염, 신부장, 신염 일으키는 거, 요산, 통풍 유발하는 거죠. 크레아틴, 시스테인. 그 지난번에 영상 보셨죠? 단백질 좋다고 하니까 단백질만 막 섭취하다가 어느 날부터 통풍이 생긴 사람들, 예, 음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부분을 전체로 보는 사람, 이런 걸로 인해서 간암, 신장염, 통풍, 뇌질환, 면역기능 저하. 그럼 결국에는 이 3대 에너지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노폐물이 발생하고 그 발생의 결과로 수없이 많은 질병이 찾아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영상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봤던 것 같은데. The world's aging population will increase like never before. It's a high-risk game with everything to play for. Can the aging process be improved? 노화 과정이 개선될 수 있을까? 그 Research 실험에서 and expression profiling to discover how 영양 nutrients affect 섭취가 aging at a genetic level. Restriction has been demonstrated to produce a change in gene expression in a variety of 이게 species. 지금 같은 얘기죠. When food is scarce, our bodies concentrate on conservation and become more efficient. Dr. Weintraub believes that the key to aging 건강과 well 열쇠가 lies 뭘 directly in 먹느냐에 what we 달려 eat. 있다는 것으로 보이죠. Caloric restriction 칼로리 제한을 seems to be the 한다면 most potent dietary intervention to slow not only aging but really in the quality of life. In humans. But time's not on 아주 his side. 장기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This experiment 결과를 would 바로 literally 알 수 take a 없잖아요. lifetime. 실험이 오래 걸리니까. Go. 그래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One group was allowed to eat 한 그룹은 freely, 자유롭게 먹게 하고 while the other 한 was put on a 그룹은 ration 먹게 diet. 한 다음에 The results of his research have been published in prestigious scientific journals. We gradually restricted the ones assigned to the caloric restriction group by 10% of the caloric intake for the first month, another 10% for the second month, and the third month began the final level of a 30% lowering of calorie intake. This scientific research was without guarantee of any significant results. But Dr. Weintraub 결과를 persisted. 보면 Rhesus monkeys can live up to 40 years. That's a long, long time to wait to get a result for an experiment. But Dr. Weintraub and his team 그 were 연구 determined to better 과정에서 understand the 칼로리 benefits of 제한이 caloric 준 restriction. 이익을 Over the years, they monitored the monkeys and reviewed changes in health and signs 건강과 of 노화 aging. 층에서 다를 것이다. 결과 After 2 decades of 20년 research, 동안 the 조사한 results are 결과는 stunning. 놀라웠는데 The diet-controlled monkeys are healthier 사실적으로 원숭이가 and living 건강하고 up to 수명도 20% 20% longer. 길었고 Results show that the caloric restricted monkeys have an astonishing threefold 노화 decrease in 관련 질병이 age-related 3배나 diseases. 줄었다는 거죠. 네. 이쯤 되면 뭐 더 할 말 있나요? 충분한 결과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방금 나온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요게 이 에너지를 만드는 이것 자체가 노폐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얘를 많이 태울수록 노폐물 생성이 많이 되고 그것이 결국 90%의 질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질병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혈중 노폐물 자체가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 습관 비중을 살펴보면 바로 이것들이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것은 무려 90%의 영향을 미친다.
자, 이쯤 되면 질병의 원인이 뭔지 알겠죠? 에너지 합성에서 생기는 노폐물.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생활 습관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질병의 대안으로 보죠. 먼저 노폐물 제거나 면역력 강화 쪽에서 볼 때 병원에서 보면 이렇게 하죠. 먼저 노폐물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질병 억제 약물을 투입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죠. 자, 그렇지만 여기는 대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인 방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증상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병원 대처라는 것은 원인 인지가 안 되고 약물 투여로 그 상황을 줄이는 방식이죠. 보통 이런 약물들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네. 이거는 미국에서는 이걸 투입하는 것은 범죄 행위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것을 투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결국 증상을 악화시키고 또 수술을 필요로 하는 한계에 그치게 하죠. 그 한계를 좀 더 비교해 보면 쓰레기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억제하는 것과 우리가 악취가 있을 때 이렇게 뿌린다고 해도 악취는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잖아요. 결국 병도 약물로는 근본적으로 제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면 방향이 뭐냐? 대처 방안이 물과 영양소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결국 생활습관병이 90%의 노폐물 생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걸로 대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처 방안이 아니라는 거죠. 되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 대처 주체는 미세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물이에요. 왜 그러느냐? 미세영양소들은 이러한 그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이 모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아주 가장 뛰어난 기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병이 생긴 거에 대한 치료를 하려고 하지만 물과 영양소, 여기에서 영양소라는 것은 미세영양소를 말합니다. 미세영양소들은 노폐물들에 붙어서 같이 배출되거나 중화시키고, 근데 미세영양소를 신체 각 부위로 돌려주는 역할은 누가 하죠? 물이 하죠. 물은 우리 순환을 만 70%의 성분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세영양소를 순환시켜주는 건 물이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 방향으로는 효소 조절, 분해효소, 소화효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되겠죠. 이 효소들은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어떻게 섭취하면 되나요? 오늘도 제가 대학원에서 식사하면서 김치를 반만큼 가져왔어요. 스태프들하고 한참 있었는데, 거기다가 오늘 곤드리밥이라 해가지고 간장을 퍼 담았더니 간장 밥이 싸서 김치도 짜고 오늘 끝났는데, 일부러 저는 이제 야채를 밥 먹을 때 꼭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죠. 물론 이제 우리 미소 가득에 효소가 들어있으니까 그걸로 또 하루를 보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효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연소를 잘해야죠. 완전 연소가 되면 노폐물 발생이 방지가 되죠. 완전 연소를 시킨 게 뭐죠? 효소와 미세영양소. 그 다음에 노폐물 배출이죠. 이거는 미세영양소의
주 역할이죠. 그러니까 3대 영양소를 연소시켜주는 기제가 뭐라고요? 미세영양소잖아요. 다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효소는 그 영양소를 잘게 쪼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거대 영양소를 쪼개주고, 얘는 연소를 시켜주고, 또 배출도 시켜주고.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미소 가득, 미세 영양소 가득이라는 효소를 또는 영양소들을 섭취하는 이유죠. 제가 왜 이렇게 미세 영양소에 집착을 했는지 좀 아시겠죠? 오늘 제가 그냥 세부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이 미세 영양소에 대한 가치와 실험을 해왔던, 가치를 인식하고 실험을 해왔던 이유가 바로 요거죠. 그래서 미소의 효과, 비타민 효과, 미네랄,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컬 등과 같은 미소의 효과들이 있죠. 예를 들어 비타민 같은 경우는 노폐물 제거하잖아요. 그 다음에 효소를 조절시켜주죠. 미네랄 효과도 마찬가지로 노폐물 제거해주고 효소를 조절해주고, 식이섬유는 너무 잘 아시죠? 뭐 노폐물 배출 효과, 뭐 인터넷 한번 쳐보십시오. 식이섬유가 얼마나 좋은지. 다른 것으로는 기능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해주죠. 파이토케미컬은 14만 종의 효과 아닙니까? 다 똑같은 효과예요. 네. 그래서 이 미소의 효과와 수분의 효과, 자, 미세 영양소가 들어왔어요. 그럼 영양소를 이동시켜주는 거죠. 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등 파이토케미컬, 네, 전부 외부 영양소를 이동시켜주죠. 또 체내 영양소, 효소의 이동을 시켜주는, 호르몬을 이동시켜주는 게 수분이죠. 수분. 지금 말했었지, 혈액도 포함돼서 모든 걸 모든 것을 전부 우리 세포 각 곳으로 배치시켜주는 게 바로 이 수분입니다. 그래서 영양소 이동, 노폐물 배출은 뭐 우리 소변도 어때요? 결국은 물이 돌면서 물의 분비, 타액, 이장액, 췌장액, 당진액, 장관액,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하루 우리 먹는 물도 2리터가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이 우리 안에서 분비됩니다. 또 물의 이동을 보세요. 간의 해도, 물이 체내 노폐물 간으로 이동, 물의 이동, 장관 흡수, 대변 배설, 물의 배출, 땀, 호흡도 엄청나죠. 땀이 0.1리터 밖에 안 되는데 호흡이 1리터예요. 소변이 1.5리터, 대변이 0.1리터. 여러분 잘 모르셨죠? 우리가 지금 호흡할 때 수증기 형태가 계속 나가거든요. 하루 종일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배출됩니다. 이것들이 다 노폐물과 관련되어 있죠. 이거 땀 노폐물이죠. 대변 노폐물이죠. 호흡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가져가죠. 소변 노폐물이죠. 결국 물이 우리 안에서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면역세포를 이동시키는 거죠. 자, 면역세포 백혈구라는 이것도 혈액을 따라 이동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역과정, 먼저 유해 인식을 하고, 그렇죠? T림프구 인식 대상들이 나오면 항체 명령이 떨어집니다. T림프구하고 B림프구가 나옵니다. 유해 대상을 포획하죠. 그 다음 유해 대상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출 제거를 하죠. 백혈구가 배출 물질을 가지고 공격 유해 물질을 제거합니다. 이 면역 과정 자체를 보면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혈액을 따라서 온몸으로 흘러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 면역이 멈추면 체내 유해 물질이 증식되는 거고, 물의 역할은 결국 이 면역 세포들을 이동시키는, 물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면역 세포 구성은 물, 공기, 음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이러니 이 수분의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 인간의 그 질병의 근원과 해결의 방향을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모든 병은, 그렇죠? 모든 병은 크게 세 가지. 그렇죠? 유전인자. 그러니까 유전 감염 독성. 유전 감염 독성입니다. 근데 이것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생활 습관이라고 그랬죠. 습관에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면 생기는 자연 노폐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90%에 속한답니다. 그런데 그 90%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물과 영양소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처 주체는 미세영양소와 물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 방향은 효소를 조절시키고 완전 연소. 이거는 분해작용, 이거는 연소작용, 이거는 배출작용. 그러면 완전 연소가 되면 노폐물이 좀 덜 발생하겠죠. 완전 연소를 시켜주는 게 뭐예요? 미세영양소라고 했죠. 효소가 분해를 시켜주고 미세영양소가 연소를 시켜주고, 최소한 남은 노폐물은 이제 이렇게 해서 얘들이 잘 처리해주면 수분으로 마지막에 이 일들을 다 처리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지죠. 이게 바로 질병의 근원과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